안녕하세요. 오늘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하게 된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백엔드.ai 기술 오픈소스 생존하기란 주제로 저희가 5년 동안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술 없이 좀 경험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툴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다루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돌리거나 딥러닝 워크로드를 돌릴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이제 기술, 오픈소스, 생존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기술이 오픈소스의 바탕이 되고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생존하는 회사를 만드는 하나의 큰 스토리 안에서 엮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오픈소스와 생존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간단하게 저희의 일례를 설명드리겠지만 오픈소스로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앞에 나오는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약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겪는 동안 백엔드.ai 전이죠. 이제 텍스트 큐브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티스토리라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일부는 블로거닷컴이라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오픈소스가 얼마나 쉽게 전파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내가 만드는 코드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야 나와 상관없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중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났던 몇 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당시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박사과정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 토로를 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저는 박사과정 때 뇌과학, 계산뇌과학과 이제 복잡계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썼어야 했었고 동시에 이제 꽤 오랜 기간, 한 7년 정도 이제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교에서 서버실 관리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었고요. 너무 많은 컴퓨터들을 너무 많이 제어를 했어야 됐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연구용 소프트웨어 스택도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이죠. 다른 한 분은 이제 GPU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워크로드를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고 그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실험을 직접 하시는 분이었는데 실험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예측 프로그램을 돌리는 분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연구에 들어가는 노력보다 그걸 준비하기 위한 잡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자동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를 해서 누구든지 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자. 논문을 쓰는 사람이 곰이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 논문을 뒤집으면 곰국이 되거든요. 국으로 끓여지지 말고 직접 뭔가 어떤 생태계에서 바로 이런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머신러닝의 경우에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클라우드 위에서 딥러닝 코드를 좀 부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잡일들이고 중간에 모델 설계가 또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서로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이제
나중에 인퍼런싱까지 가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보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모두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있었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나온 상태였고, 이제 다른 두 분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회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걸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2015년 4월에 그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난 분들과 이제 이런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4월부터 열심히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8월에 열린 파이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이제 플랫폼 이름은 당시엔 소르나였고요. 이제 계산 및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건 정말 좋을 거야. 수많은 잡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름을 레벨업이었고요. 연구실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미에서 레벨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레벨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명이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있는 오픈소스들을 엮어서 이런 프로덕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이쪽에는 빈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곳들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채웠어야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되었죠. 저희는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고 봐라. 뭐 5년, 10년 안에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의 시대는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플랫폼이 정말 반드시 필요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너무 빨리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나오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이제 2015년 말에 내놓고 나서는 그다지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도 떨어져 가야 되는데 회사를 접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1년이 채워지기 전에 이제 갑자기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더니 알파고님께서 이겨주시는 바람에 저희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저희 회사가 바라보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동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적당한 툴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오픈소스를 만들게 되었죠.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애초에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뼈저리게 겪은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유저 수로는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코드가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오픈소스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르나라는 오픈소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자는 지금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사실 약자는 나중에 이어붙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콘이 저희가 처음 선택했던 아이콘인데요. 당시엔 이제 대충 아이패드로 쓱쓱쓱 저희 CTO님께서 그리셨던 아이콘이었고 공룡을 배달하는 어떤 상자의 이미지입니다. 왜 공룡이냐면 저희가 소르나라는 장명 자체를 그 쥐라기 공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르나는 2015년 6월에 알파 버전 오픈소스가 아닌 상태에서 알파 버전을 만들고 8월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파이콘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이 정도면 내놔도 부끄럽진 않겠다 싶어서 오픈소스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에 클라우드 API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와 드디어 우리는 오픈소스화를 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소르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섬 이름이고요. 보통 누블라 섬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소르나 섬은 쥐라기 공원 영화 두 번째 영화인 잃어버린 세계에 나오는 섬이고 두 번째 책인 잃어버린 세계 같은 이름의 책이죠.에 나오는 섬인데요. 공룡이 수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공룡을 찍어내는 공장섬이 따로 있고 거기서 잘 찍어진 공룡들을 누블라라는 쥐라기 공원 섬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서 이제 동물원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내용이죠. 잃어버린 세계 자체가. 그래서 저 이슬라 소르나에서 따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 B의 역할을 할 테니 잡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너희는 잘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백엔드 쪽을 우리가 뭐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의 백엔드를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이름으로 소르나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2017년 봄부터 저희는 이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당시엔 이름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인데요. 그곳에 입주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프로그래밍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딱해 보였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어드바이즈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마케터 분들을,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2주 동안 오시게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개발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저희한테 빠져 있는지 알 기회가 없었는데요. 우선 이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좋은데요? 왜요? 그거 꼭 바꿔야 돼요? 했는데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눈을 보여주니까 하게 되고 영혼이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단순한 것도 놓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마케터 분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르나를 구글링을 해보자. 저희는 당연히 주라이 공원에 있는 섬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성학대기관 모니터링 이런 기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떠올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소르나라는 이미지랑 이 SORNA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나라 밖에서 달랐던 거죠. 미국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고 그때 오셨던 마케터 분들과 함께 2주 동안 이름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개발을 잠시 접어두고요. 열심히 생각을 했죠. 이름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40개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괴상한 이름도 있었고 꽤 괜찮은 이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이름은 backend.ai였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시는 이름이죠. 저희가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마케터 분들은 이 이름이 너무나 일반적인 용어 같아서 별로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도메인이 비어 있었고요. 이 정도 도메인이 비어 있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으니까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걸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소개할 때 뭐 머신러닝과 딥러닝 워크로드를 엮어서 백엔드에서 처리해주는 클러스터용 솔루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을 인간어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발전된 파스인데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통합하고 가속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거나 코드를 실행할 때 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빌드업을 해서 현재는 우리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딥러닝 및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오픈소스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플랫폼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오픈소스 코드를 잘 만든다고 해도 그 오픈소스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오픈소스화를 하고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지만 그걸 만나게 될 사람들이 받을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거나 아니면 금방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브랜드 차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플랫폼을 소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플랫폼이니 하면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그림이 사실 저는 지금도 이 그림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된 그림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을 만나고 사용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간단한 그림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 뭔가 너무 마케팅적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아스나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면서 중간에 이제 미들웨어 레벨에서 이제 자원들을 컨트롤하고 사용자한테는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SSH나 SFTP로 인스턴트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는 걸 전부 다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툴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뭐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AI를 배우는 사람들이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굉장히 크게 해서 뭐 수십 수백 개의 GPU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쭉 그 후에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의 GUI도 작년부터 생겼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4년차 때 들어서야 저희가 GUI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CLI만 썼기 때문에 GUI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GUI가 어디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픈소스화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오픈소스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소스가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이 오픈소스가 실제로 개발자 생태계에서 생명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을 오픈소스화하는 과정에서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회사부터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굉장히 특이한 기술들, 뭐 GPU 가상화 같은 굉장히 저희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도 받을 수 있었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프로모션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페이퍼라거나 아니면은 뭐 소개를 통해서 이름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초까지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에게 투자해 주신 분들의 돈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왜 수익이 없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있고, 왜 우리의 그 환경 저장소는 다운로드가 항상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저희는 오픈소스화를 한 걸 현금화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게 된 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플랫폼의 오픈소스 버전을 가져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있었고요. 이제 오픈소스니까 쉽게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뭔가 와서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뭔가 이 판매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단순히 뭐 사용자들이 오면 라이센스 피를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잘 정의가 된 판매 규칙이나 판매망, 그리고 판매 파트너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당연히 저희는 전원 개발자라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플랫폼으로, 사실 이것도 저희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를 톡에 초대해 주신 분들이 이제 그걸 쓰고 계신 분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저희 플랫폼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인지 궁금해서 만든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쪽은 기존에 계속 만들던 것처럼 일반적인 모든 기능이 다 돌아가고 완전한 동작을 보장하면서 소스코드도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LGPL V3와 MIT 기반의 이제 거의 2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된 backend.ai 오픈소스 스위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큰 고객들,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작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이 굉장히 커서 전사 관리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시스템의 뭐 3중화, 다중화 구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GPU 가상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뭔가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은 계속 메인테넌스나 AS를 해줘야 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부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용 도구라거나 이런 가상화, GPU 가상화나 시스템 보증이나 라이센스 서버 같은 기능들이 엔터프라이즈 쪽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걸 제품화를 하게 되었죠.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저희가 2015년에 회사를 시작했지만 엔터프라이즈가 정식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작년 중순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 전용 도구를 만들게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오픈소스 버전으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면서 이걸 사업화를 하는 것은 사실 오픈소스와 사업화 양쪽 사이의 균형을 굉장히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굉장히 저희 늦게 알게 됐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오픈소스를 하면서 그 오픈소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술과 오픈소스와 생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술이 어떻게 오픈소스가 되고 그 오픈소스로 어떻게 생존하는 회사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실 기술만 있어도 그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가 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지난합니다. 오픈소스의 경우에 기술이 바탕되지 않은 오픈소스들은 언제든지 대체제가 나와서 그 오픈소스를 대체할 수 있게 되지만 기술 기반의 오픈소스는 꾸준히 생명력을 얻어서
다양한 개발자들과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IT 컴퍼니만이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런 급변하는 IT 시장에서 제품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경험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링크들을 방문하셔서 프로젝트를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